신기술과 신기록들, 500만 공사 인력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롯데는 롯데월드타워를 완공한 기술과 저력으로 초고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건설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물은 땅 위에 세우지만 롯데월드타워는 하늘 위에 그 역사를 씁니다. 다리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다리가 양쪽을 연결한다는 것은 최소한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단단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다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많은 다리들은 안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일부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다리를 따라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리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다리는 사실 들쭉날쭉하고 뾰족하며 날카로운 바위들의 심연 속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고정하는 기둥들은 모두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상상에서 깨어나세요.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위험한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직접 살펴보고 즐겨보겠습니다. 아이페트리 산의 흔들다리. 아이페트리 마운틴은 그 자체로 센세이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위치한 이 산은 높이가 1234m이고 아이페트리 산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성 베드로를 뜻합니다. 더구나 산 주위에 설치된 다리는 정말 최고입니다. 높은 봉우리들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풍에 흔들리는 밧줄로 된 흔들다리는 더합니다.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한 발만 잘못 걸어도 아래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돌 십자가가 있는 봉우리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정말 굳은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다리가 케이블카 여행으로 바뀌어 더 안전하고 재밌어졌답니다. 이제는 바람도 상쾌해졌다고 하네요. 후세인이 다리.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라고 알려진 것은 파키스탄 북부의 후세인이 다리입니다. 북부 파키스탄의 길깃 발티스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그들의 나라 전체로부터 분리된 채였고 다리는 1978년 말에야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험한 산길과 위태로운 바위길을 다녀야 했던 많은 여행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후세인이 다리가 다른 다리들보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밧줄교이며 사나운 바람에 의해 다리에 판자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걸음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히 정말 흥분될 것입니다. 이 강은 최근에 홍수를 겪었지만 이 다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에서 뭐 더 떨어져 나갈 것도 없어 보입니다. 마다가스카 다리. 높은 산길을 위태로운 판자와 흔들리는 표면 위로 넘어가는 코스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 이런 장면을 봤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마다가스카의 칭기드 베르마하 국립공원에 실제합니다. 한편 이 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다리는 국가의 관광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이 공원의 명칭은 우리가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이라고 번역되어 공원의 수많은 들쭉날쭉한 봉우리들을 암시합니다. 공원은 높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리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리보다는 밧줄과 사다리의 시스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다리는 황량해 보이는 국립공원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페루 캐슈와 차카. 길이 118피트의 그랜드 캐년강 상류 60피트 위에 서 있는 캐슈와 차카 다리는 보기만 해도 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건조한 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위가 뒤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다리 중간에 있을 때 그 사실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다리는 비록 오늘날의 토목공학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일치하진 않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매년 재건축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페루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캐슈와 차카 다리를 다녀와야 한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매달려 있는 풀줄기와 환상적인 판자 받침을 즐기세요. 흔들림을 멈추지 않는 밧줄 다리는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 어서 가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잊지 못할 여행을 즐기십시오.
후쿠시마 기아디. 2008년 다리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 오늘날과 같은 모양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디강으로부터 387피트 위에 서 있는 이 다리는 같은 종류의 다리 중에서 가장 높은 다리이며 그 길이도 1128피트로 인상적입니다. 비록 다리가 흔들릴 때 다리 위에 있다면 그렇게 눈부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다리의 항공사진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면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기에 엄청난 신경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후쿠시마 기아디 다리로 최고 높이 기록을 세우려 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처럼 느껴지며 큰 매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분명 여러분이 여행을 마칠 때까지 영혼을 오싹하게 시켜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자 현수교. 하이커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목적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장 교량인 유로5 루케입니다. 길이 494m의 이 다리는 스위스 란다에 있는 제르마트와 그라첸 마을을 연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자용 현수교가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돔의 맨 아래에 위치한 그라벤쿠퍼 계곡 위로 85m 위에 걸려 있습니다. 지형이 불안정하고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낡은 다리가 폐쇄된 후 스위스 정부는 2017년 7월 29일 새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노련한 등산객이라는 자부심은 이곳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생각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긴 보행자 현수교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스위스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다리를 방문해서 걸어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파크 러시아. 무섭고 긴장되고 섬뜩합니다. 이것들은 러시아 스카이 브릿지의 광경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리는 아래를 가로지르는 파노라마의 경치와 위쪽의 긴장된 분위기로 두 가지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여겨졌던 스카이 브릿지는 439m에 달하며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가 무섭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걷는 것이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감정의 깊은 틈을 깨운다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카이 브릿지는 크라스나야 폴리아나의 멋진 숨막히는 모습 그 이상을 제공하며 또한 몇 개의 짚라인과 번지 점프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서 스카이 브릿지를 걸어보세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실 겁니다. 러시아 비팀을 가로지르는 다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들의 목록은 비팀강의 다리에 대한 언급 없이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서운 다리는 폭이 6피트밖에 안 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의 자동차에게조차도 좁고 강물의 흐름에 다리가 흔들거릴 정도입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이 다리는 난간이나 어떤 종류의 안전장치도 없고 확실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베리아의 춥고 살을 내는 듯한 겨울 때문에 이 다리는 건너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금속 구조물을 덮는 나무 판자는 얼음 때문에 미끄러워져 차가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성공적으로 건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 다리를 건넜던 34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그룹에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방법을 아셨으니 여러분이 다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트럭, 비행기, 그리고 엔진을 장착한 모든 것들은 정해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켈과 크롬으로 도금하고 유럽의 빛나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이나 대양의 파도에 맞서는 배들도 강철 날개로 공포와 파괴를 가져온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것들은 고철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계들의 무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타공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주요 항구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한 곳입니다. 물과 범벅이 된 모터오일 웅덩이, 모래 위로 납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고 철 조각들이 해변을 따라 수킬로미터까지 퍼져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 금속 쓰레기들의 마지막 휴식처입니다. 폐기된 선박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1950년대 금속 선박의 부흥 직후 제기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이 실제로 건조된 유럽 선진국에서는 비싼 보험과 엄격한 환경 요구로 인해 선박을 폐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한 폭풍으로 인해 지태공에서 그리스의 선박이 난파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였고 배는 지역 사람들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이 어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 통제 결핍과 저렴한 인건비 덕에 단 몇 년 만에 말 그대로 선박의 공동묘지로 변하면서 해안을 따라 20km 이상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 매년 치타공에서 180에서 250척의 버려진 배들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10살에서 14살 사이의 1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3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단지 하루에 3달러이며 주당 6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이 일은 모두 수작업으로 행해지고 선박을 해체할 때 모터 오일과 납 폐기물이 해안에 버려집니다. 이곳은 납의 최대 허용 농도를 320배나 초과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안전수칙이 지속적으로 위반되고 있으며 매년 300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장애인이 됩니다. 아리조나의 사막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선인장 사이에 늘어선 채 버려진 비행기들의 폐기장을 포함해서요. 이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의 묘지입니다. 이전에 이곳은 미 공군의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였습니다. 1925년에